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후폭풍이 법조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선 변호사들까지 나섰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항명 논란에 대한 과거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가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저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법적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한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 입에서 이거는 초법적 관행이 아니라 인사 보완을 위한 합법적 전통이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처와는 다릅니다. 사실은 검찰총장은. 왜냐하면 이게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준사법기관에 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 역할도 사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그동안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면 역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검찰 인사라는 게 법무부 검찰국에서 블루북을 만듭니다. 자, 그거를 이제 대검에다가 줘서 그 안을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상의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김경환 장관이 이제 본인이 직접 한 거를 설명한 거예요. 다른 제3의, 왜냐하면 이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실에 가는 게 소문이 나면 인사하는구나 라고 해서 인사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밀성과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존중, 중립성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역대 총장들이 다 저렇게 왔어요. 장관과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장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을 청사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30분 시간을 주고 그것도 서초동에서 과천까지 30분 만에 오라는 이야기. 결국은 협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초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미 역대 다 그렇게 한 걸 초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역대 모든 인사가 다 초법적입니까? 저는 참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명단을 주고 서로 이제 그 검토를 한 다음에 만나서 협의를 하는데요. 예. 이제 그것을 대검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그 당시 이성윤 전 국장이 안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좀 그 정권 차원에서 말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인사안을 주고받는 게 전직 법무부 장관은 초법적이냐 합법적이라고 했는데 최전문 교수님. 예. 거기 하나 더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회동해서 글쎄요, 외청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윤석열 총장 좀 밑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김경환 전 장관이 총장은 장관급 예우 대상이다라는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게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체계에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보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예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이 검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법무부나 다른 외부의 압력이 검찰의 어떤 수사에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의 예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취임식이나 퇴임식 같은 경우야 와서 다른 외청장이나 산하기관자들 함께 인사하고 하는 부분에서 특별히 수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 자리에 오라고 한 것 자체가 뭔가 길들이시기로 한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법무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예우라고 생각해요. 장관급이냐 상관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는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 행사하는 자체를 끊어주는 거 그리고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해 주는 거 그게 예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 이런 얘기 가지고 또는 전체가 모이는 회의에 오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직 법무부 장관 말고도 변호사 130명도 검찰 인사가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 대한 교수들의 시국선언 목소리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족을 장관되어 무력화시키고 인사협의를 지키지 않고 검찰총장의 퇴진을 위한 꼬투리를 잡는 데 결론이 되었습니다. 대놓고 국제사찰기구 그리고 자기들을 표현하는 대놓고 아주기 수사초로 예정된 것입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집권 세력은 거짓과 위선과 기만을 맘먹듯이 반복해왔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수치로 이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수인지 가늠할 수는 어렵습니다만 네. 일단 뭐 말들을 들어보면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수사 방해 시도 당장 중단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건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은 헌법이 이 보장하는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과거와 전혀 다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은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호사 130명이 이런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이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법무부의 이 다소 뭐 신속하고 과격한 이 임사안이 정상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의 얘기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들의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 차례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쉼없이 달려와봤고요. 관련해서 댓글들을 한번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모 대리시험에 이어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유배지 기사까지 국제적 망신이다라는 첫 번째 댓글이 있고요. 예. 윤석열의 항명에 대해서는 반면 반드시 징계해서 공직기강을 세워야 한다. 예. 나라가 아수라장이다. 박근혜 탄핵 때 이게 나라냐 했던 연예인들은 다 어디 갔냐. 연예인들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도덕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잘못 없다. 조국 죽이기 윤석열 총장의 소설이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이제? 조국의 숨은 변호사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알겠습니다. 5개의 의미 있는 댓글들 한번 차례로 만나봤습니다.